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32쪽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준비되면 바로 시작할게요. 자, 원소의 주기성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핵심 개념은 에너지 준위, 원자과 전자이고 학습 목표는 원소의 성질이 주기성을 나타내는 현상을 통해서 자연의 규칙성을 찾을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선수학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와 화학적 성질을 기준으로 배열하여 만든 원소 분류표를 우리는 앞에서 주기율표라고 배웠죠. 다음에 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배워야 될 개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주기성인데요. 여러분들 달력에서는 7일마다 같은 일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바로 주기성이라고 합니다. 7일 간격으로 월요일이 다시 나타나죠. 그래서 주기성이라는 것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이와 같은 주기성이 나타나는 예에 해당하는 것이 있죠. 바로 계절의 변화와 달의 위상과 모양 변화, 이런 것들 우리 중학교 때 배웠었던 것들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주기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소의 주기성입니다. 주기율표에서 일정한 원자 번호의 간격을 두고 유사한 성질을 갖는 원소가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원소의 주기성이라고 합니다. 같은 세로줄, 즉 족에 속하는 원소의 성질은 비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주기율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주기율표에 보면은 족이 있었죠. 세로줄이 족이라고 했습니다. 총 18족까지 있는데 달력에서처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7일마다 반복이 되는 것처럼 이 족들은 반복이 되어 그 한 줄에 다시 모이게 되죠. 그래서 1족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금속들이 모여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는 금속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일 꼭대기에는 수소는 제외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복되어 나타나서 17쪽에 모여있는 원소들의 성질을 보니까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원소의 주기성이라고 하게 되고요. 17쪽에 모이게 되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등을 할로젠 원소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또 나올 거니까 그때 자세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는 전자 껍질에 대한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앞에 단원까지 배우는 동안에 원자핵과 전자가 원자를 이루는 구성 물질이라는 것은 다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전자라는 것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고등학생 됐으니까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바로 원자핵의 주변부인 전자 껍질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전자 껍질이라는 것은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자 껍질에만 전자가 존재하고 전자 껍질과 전자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전자는 이 궤도를 따라서만 운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원자의 모습인데요. 마치 구름, 솜사탕 같은 구름과 같은 이 공간에서 전자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준위라는 개념을 배워볼 건데요. 이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돌아다닌다고 했죠. 이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우리는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이 특정한 값의 에너지를 갖는 상태라고도 하고요. 이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원자핵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고요. 원자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를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전자가요, 원자 주변으로 찾아와서 자리 배치를 할 때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껍질부터 채워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전자 껍질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자, 핵 주변에 전자가 배치될 때는 핵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다고 했죠.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껍질부터 채워진다. 전자는. 그러면 핵 주변부로 전자가 들어올 때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 차면 그 다음 두 번째 전자 껍질로 채워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교과서 33쪽 피고요. 해보기 자료에서 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서 주기율표에 숨어있는 자연의 규칙성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건데요. 가로, 줄, 즉 2주기랑 3주기, 2주기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3주기는 3주기에 있는 원소들끼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요.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1쪽에 있는 원소끼리, 2쪽에 있는 원소끼리, 13쪽에 있는 원소끼리,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8쪽까지 공통점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겁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자, 선생님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일시정지하고 공통점을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보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정답을 맞춰봐야 본인 것이 됩니다. 항상 공부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답을 맞춰봅시다. 2주기 먼저 볼게요. 2주기는 원소들의 원자핵 주변에 있는 전자 껍질의 개수가 전부 다 몇 개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쪽에 자, 전자 껍질 수 몇 개죠? 2개네요. 자, 그 다음에 얘도 2개고요. 자, 얘도 2개네요. 자, 다음 탄소도 2개고요. 자, 전부 다 2주기에 있는 원소들은 전자 껍질의 개수가 다 2개네요. 자, 그럼 이어서 3주기에 있는 원소들의 전자 껍질 수는 몇 개입니까? 3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찾아봅시다. 2주기의 첫 번째 원소 리튬의 최외곽 전자의 개수는, 자, 제일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하나, 2개가 채워져 있고 제일 바깥에는 하나가 채워져 있네요. 그 다음 베릴륨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전자 껍질에 2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붕소 같은 경우에는 역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그 다음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하나, 둘, 3개가 채워져 있네요. 그 다음에 탄소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역시나 똑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4개 채워져 있네요. 자, 그 다음 N 질소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역시 전자 몇 개?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2, 3, 4, 5개 채워져 있네요. 자, 그럼 점점 가면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 껍질, 바깥의 전자 껍질에 채워져 있는 전자의 개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씩 증가하고 있죠. 2, 3, 4, 5, 6, 7. 자, 그 다음에 네온입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역시 2개 채워져 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일 바깥의 전자 껍질에 리튬은 전자의 개수가 하나, 2개, 3개, 4개, 5개, 그다음 6개, 7개, 8개.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가 하나씩 증가하고 있네요. 이러한 경향은 역시 3주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3주기는 전자 껍질의 개수가 3개죠.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 2개, 둘, 셋, 넷, 5, 6, 7, 8 채우고 세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둘 해서 역시 제일 바깥, 최외곽 전자 껍질의 전자 수가 2개네요.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역시나 똑같이 8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둘, 3개. 자, 이런 식으로 제외곽 전자 껍질에 채워지는 전자의 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나씩 증가하고 있는 경향은 2주기, 3주기 동일하네요. 그래서 가로줄은 이런 경향성을 갖게 되네요. 그렇다면 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 전자의 수가 1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 전자의 수가 7개가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그릴 때 이거를 규칙을 지켜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로줄인 족의 공통 성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족이면 같은 세로줄의 존재를 하면 어떤 공통 성질이 있느냐. 자, 지금 여기 베릴륨과 마그네슘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제일 바깥에 전자의 개수가 베릴륨은 2개, 마그네슘도 2개네요. 그 다음에 붕소와 알루미늄을 보면 제일 바깥에 전자의 개수가 3개, 알루미늄도 제일 바깥에 전자의 개수가 3개네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살펴보니까 자, 5개, 6개, 7개, 8개. 제일 바깥에 존재하는 전자 껍질의 개수가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같은 세로줄에서는요. 자, 2주기에서는 전자 껍질이 2개였고 3주기에서 전자 껍질 3개였죠. 같은 족에서는 항상 전자 껍질이 2개였다가 3개, 2개였다가 3개로 증가하는 경향은 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어떤 규칙성들이 있었느냐? 자, 첫 번째 전자 껍질의 전자수는 2개였고요.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하나씩 1번씩 1번씩 커질수록 가장 바깥에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가 하나씩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33쪽에 쓰면서 들어주세요. 전자 껍질의 전자수는 2개고 원자 번호가 1번씩 커질수록 가장 바깥에 전자 껍질에 채워지는 전자의 개수가 하나씩 증가했습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규칙성들을 찾았기 때문에 나트륨 원자번호 11, 염소 원자번호 17에 규칙에 따라서 원자의 구조를 다 벌써 그렸겠죠. 자, 답은 이렇게 되겠죠. 원자핵이 제일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요. 원자번호가 11이라고 하니까 원자핵의 양성자수 11개 표시해주고,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항상 이렇게 2개가 들어간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규칙에서 알게 되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전자 껍질에도 항상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8개밖에 없다는 규칙도 눈치챘을 겁니다. 똑같이 8개 그려주고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최대 8개 들어가니까 합하면 10개가 되겠죠. 근데 나트륨은 양성자수가 11, 원자핵 1 플러스 11 이렇게 적었죠. 11이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전자의 개수가 똑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남은 1개를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0개에 플러스 7개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 7개를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이렇게 총 7개를 추가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최외곽 전자 껍질에 전자의 수가 1개, 염소는 세 번째 전자 껍질인 최외곽 전자 껍질에 전자의 수가 7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봅시다. 주기율표의 원소에서 어떤 규칙성이 나타나는지 전자 배치와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그랬습니다. 첫 번째,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의 규칙성. 자, 같은 주기니까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자, 전자 껍질의 수가 같은 주면은 다 같았어요. 2주기면 2개, 3주기면 3개.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장 바깥의 전자 껍질에 채워지는 전자의 개수가 계속 증가했죠. 몇 개에서 몇 개까지 증가했어요? 한 개인 것도 있고 두 개인 것도 있었고 최대 8개까지 증가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의 규칙성은 자, 가장 바깥의 전자 껍질에 채워지는 전자의 수가 다 같았죠? 1족이면 전자의 수가 1개, 2족이면 최외곽 전자의 수가 2개, 이런 식으로 같은 전자수를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2족에서 3족으로, 즉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가면 갈수록 전자 껍질의 수가 2개였다가 3개였다가 4개였다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에 규칙들을 살펴보니까 하나 알게 된 게 있죠. 바닥 상태의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의 수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들은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의 수가 같습니다. 그 다음 원자가 전자라는 것은 바닥 상태의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쪽에 전자 껍질에 채워져 있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원자 핵이 있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는 최대 2개까지 들어가죠. 그다음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의 전자 껍질에 채워진 이 전자를 바로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족 원소라는 것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족의 원소, 그래서 동족, 같은 족의 원소를 동족 원소라고 하고요. 이 바닥 상태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원자과 전자의 수가 모두 같은 것을 앞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자 배치의 규칙 다 살펴봤는데요. 이런 규칙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이 원소의 이 전자수로 인해서 자연의 규칙성에 따라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게 되죠. 이러므로 인해서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알칼리 금속이나 할로젠 원소 같이 주기성을 가지고 같은 족에 모이게 되면 그 원소들은 같은 성질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스스로 확인하게 풀어봅시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 값 또는 특정한 값의 에너지를 갖는 상태를 뭐라고 하죠? 네, 에너지 준위라고 하죠. 모두 대답했고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원자 번호가 32번인 원소가 주기율표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28쪽 한번 펴서 찾아보고요. 이 원소의 원자과 전자, 방금 전에 배웠죠? 이게 몇 개인지 같은 족 원소의 규칙성과 관련지어서 한번 추론해 봅시다. 일단 32번 원소는 저마늄이죠. 자, 저마늄은 4족이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자, 원자과 전자의 수는 몇 개일까요? 자, 최외곽 전자 수는 총 4개가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문제 하나 더 내겠습니다. 원자 번호가 19번인 칼륨의 전자 배치를 예상하여 모형으로 그리고요. 사진을 찍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는 칼륨의 전자 배치를 그려서 마지막까지 해서 과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